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느끼는 게 많은 모양으로 작은 소식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들려오는 관련 소식에 중국 방송에서 심기를 불편해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또한 중국은 우크라이나 뉴스에서 뜻밖의 중국 군부대에 치명적인 약점이 생겼음을 발견했으며 게다가 한국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크게 당황하는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전쟁을 보면서 중국이 예상 외로 골치가 매우 아프기 시작한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 공군이 매우 애를 먹고 있다는 점으로 이 가운데 중국의 치명적 약점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언뜻 보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중국의 현재 군 체계를 보면 파악이 된다는데요. 일부 중국 채널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중전에서 고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루마니아와 폴란드에서 전투기들이 떠서 대항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의 전투기 능력과 보급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러시아가 여러 전선에서 격퇴되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공군 비행장에서 업그레이드된 우크라이나의 수호이와 미그기는 가벼운 몸 놀림으로 히트앤런 작전과 같이 러시아 공군을 공격했고 전선에서 헬기와 탱크까지 공략한 모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은 무기로 러시아를 농락했고 이는 서방 기술과 러시아의 격차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앞서 중국은 이럴 줄을 모르고 지난 12월에 관영 황구시보 등 다양한 공산당 매체에서 폭탄 선언까지 했는데요. 당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들이 보이콧을 선언하자 중국은 우리들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면 미국도 이길 수 있다라는 초대형 발언을 한 것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으면 미국이 자신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불필요한 영내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패권주의는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러시아산 폭격기를 베이스로 한 중국의 H-6K를 주제로 한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2020년 6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폭격하는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 전쟁의 신 H-6K가 출격하게 되면 미국 앤더슨 기지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고 했고 미국의 태평양 주력 기지인 괌 앤더슨 기지가 미사일 폭격으로 초토화된다며 미국에 강력한 도발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중국이 러시아와 군물자를 공유하며 미국을 치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국제적으로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한 모습을 두고 미국이 힘이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에서는 이를 두고 그거 봐라, 대만도 역시 아프가니스탄과 똑같은 꼴이 난다 라며 이제 군사적인 능력에서 미국의 대세는 기울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대가 왔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침략 횟수를 늘리며 올림픽 시작 바로 전에도 대만을 위협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중국이 의기양양하던 주된 이유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협력도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미국은 힘이 빠졌고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군사력 2위를 다투는 나라들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모으는 순간에 미국은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기고만장함은 이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꺾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비행장을 사용한 우크라이나 최신 업그레이드 전투기에 러시아는 맥을 못 쳤고 육군 등은 유류, 식량, 무기 등의 보급 문제가 심각해 도저히 세계 2위 전투력이라고 이야기하기 민망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뒤에서 정보망을 지원하면서 러시아를 큰 곤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전쟁 시작되기 전부터 애초에 수도 키이우가 3일 만에 함락될 것이라 판단했지만 최근 미 국방부는 러시아 전력의 80% 이상을 쏟아부어야 한 달 뒤에나 간신히 키이우가 함락될 걸로 정세를 파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전 세계 밀리터리 덕후들은 물론 각종 군사 관계자들은 동일한 의견을 내는데요. 미국이 전쟁에 거의 개입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누군가에게 본격적으로 전력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겠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면 보급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로 보급을 진행합니다. 특히 미국 군체계의 독특한 점은 탱크나 장갑차, 트럭 전투기 등이 모두 동일한 항공유를 사용한다는 점인데 이것은 미군 보급을 단순화하고 보급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장면으로 다른 나라는 흉내조차 못 냅니다. 가장 비싼 항공유를 모든 라인에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은 미국만 가능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보급 속도 때문에 전쟁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걸 봤을 때 미국의 능력은 압도적인 것이죠. 게다가 중국으로서 더 소름 돋는 점은 미 국방부가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으려면 미군의 재래식 전력의 80%를 쏟아부을 정도로 힘든 전쟁이라는 둥, 중국의 해군력은 미군 태평양 7함대가 맞기에는 이제 역부족이라는 의견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종이 호랑이라며 무시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대단하다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방 예산을 더 타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사실 미국은 자신 전력의 50%도 드러내지 않고 있고 공중전에서 랩터 F-22는 활용조차 제대로 안 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힘을 합쳐도 미국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더 크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러시아 군 자산을 많이 수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의 주요 전투기의 엔진을 비롯해서 다양한 군수 물품을 상당히 러시아산으로 채울 계획으로 이는 대만과 전쟁을 벌일 때 대만을 압도할 주요 공군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J-20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도 있었지만 러시아의 수호이 Su-57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이상으로 러시아 5세대 전투기를 탐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의 각종 군수품을 수입한 다음 상당히 베껴서 기술까지 훔쳐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중국 러시아 군사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 무기를 대거 수입해 기술까지도 탈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대만 침공 시 스텔스기와 함께 제공권을 곧바로 장악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수호기 전투기는 미그기에도 당하는 수준이었고 대만은 F-16 신형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이 이 상황에서 F-35까지 100대 이상을 갖추고 미국의 함대가 지원 사격을 하면 중국이 웃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현재 갖추고 있는 각종 전투기를 비롯해 폭격기도 성능에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는 고질적인 엔진 문제로 운용시 약점을 드러냈으며 앞서 미군 괌 기지를 폭격한다는 러시아 베이스로 제작한 H-6의 경우 작전 반경이 1800km밖에 안됩니다. 미군 괌 기지에 다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 괌 기지엔 랩터 F-22가 중국의 H-6를 먼저 마중 나올 것입니다. 또한 괌 기지에는 전통적인 미국의 융단 폭격기 B-52를 비롯해 B-2까지 상시 대교 중이며 만약 중국이 미국을 선제 타격 시에 이 폭격기들은 즉시 중국 본토까지 진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전략 무기도 성능이 시원찮은 판에 중국에서 그걸 베낀 아류작들은 더 성능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 관한 뉴스가 등장하면서 중국은 더욱더 신경 쓰게 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전쟁에서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공군의 주요 비행장으로 활용되었듯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한국에서도 즉시 비슷한 방식으로 공군 자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참 침공하는 2월 28일에 동영상을 게시했는데요. 국방부의 영상에는 중국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A 등 주요 공군 전투기 모습이 포함됐습니다. 스텔스 기종 F-35는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으며 중국의 J-20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주요 미사일 시설 등을 매우 효율적으로 순식간에 폭격할 능력을 갖춘 기종이기도 하죠. 물론 중국 전쟁에 한국이 개입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이며 갑자기 이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막상 중국 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 내에 미군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자명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국에서 이 문제를 신경 쓰는 것은 사실 이번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때 중국 내부에서도 우리도 지금이야말로 대만을 쳐들어가야 한다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를 함락하고 미국 등 서방에서는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지금 쳐들어가면 역시 대만을 쉽게 함락해 중국 영토로 만들 수 있을 걸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도 크게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면 무슨 일이 나겠냐는 것이죠. 전쟁이 막상 시작이 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처럼 한국 등에서의 지원 사격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처럼 대만을 돕는 국가들은 중국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격하겠다고 협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F-35A 영상과 함께 장거리 요격 미사일 LSAM 시험 발사 성공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도 유사시에 한국의 그러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요격해버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사실상 한국형 아이언돔이 개발 완료된 것으로 국방부는 중요한 시점에 이를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조기경보 통제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청궁을 비롯해 패트리엇 등 기존 방어체계도 소개하고 최근 개발된 청궁3 등 다중미사일 방어체제로 한국이 공수의 완벽을 기하며 준비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에서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방송에서는 한국은 현무 등 강력한 미사일도 있는데 이렇게 방어체계까지 준비 중이며 공군에서는 F-35A와 KF-21 스텔스까지 자체 준비하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 시 한국 등 주변국의 존재는 중국을 크게 무기력하게 만들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모습에서 이들 국가가 보여준 모습이 대부분 소위 뻥카였다는 게 보였기 때문에 요란하게 떠들기만 하는 중국이 실전에서는 러시아와 비슷하게 오합지졸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사실 핵무기 빼고는 내세울 게 없고 국지전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라며 이런 사실로 인해서 서방 중심의 군사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전망합니다.
중국 스스로도 괜히 나댔다가 미국에 제대로 걸리면 국가 운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한국 국방부 발표 등에도 거슬려 하면서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 중심의 최첨단으로 무장한 동맹들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트리블2였습니다. 감사합니다.